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지금 막노동을 해요? 이 질문을 받은 순간 이창호 가명 63세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대기업 상무까지 지낸 그였지만 지금은 인력시장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입장입니다. 누가 보면 체면 구기고 자존심 상할 일이겠지만 그는 말합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뭐라도 해야죠. 임원이었다는 게 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위직에서 은퇴하고도 불안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퇴직 여유 있는 인생 이막이라는 환상을 심어줬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대기업 퇴직자라고 해도 연금이 넉넉하지 않거나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죠. 더 큰 문제는 재취업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환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 결국 선택지는 단순 노동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까지 올랐지만 퇴직 후 막노동에 뛰어든 사람들의 현실을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연봉 1억에서 하루 일당 9만 원으로 61세 김 부장의 선택. 김태영 가명 씨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59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3억 원. 그는 적금 좀 붓고 부동산 투자도 하니 여유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1년 후 아내의 병원비와 두 자녀의 결혼 준비, 생활비로 인해 예금은 바닥났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서류에서 탈락, 면접에서 나이로 탈락. 결국 건설 현장에 일당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사무실에서 일 지시했는데 지금은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월 200이라도 버니 다행이죠. 그는 말합니다. 이 사례는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고정 수입 없이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사례 해외 지사장 출신 박 이사, 이력서에 경력이 독이 되다. 박상중 가명 65세 씨는 대기업에서 해외 지사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은퇴 후엔 경험을 살려 컨설팅이라도 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 그의 화려한 경력이 중소기업들에겐 부담이었습니다.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우리 조직 문화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이유로 서류에서 탈락. 급여를 낮추고 지원해도 오버스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구 공장에서 하루 8시간 조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거 챙길 상황이 아니었어요. 손에 기술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명함에서 직급대고 생각해봐라. 지금 너의 시장 가치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사례 퇴직 후 농사 짓겠다는 로망, 3년 만에 고물차 몰며 일용직으로. 김정호 가명 60세 씨는 퇴직 후 귀농을 계획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 텃밭도 가꾸고 블로그도 하며 여유 있는 인생을 꿈꿨죠. 하지만 2년 만에 생활비 부족으로 경기도 외곽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기계도 사야 하고 농사는 결국 몇 년 지나야 수익이 생기죠.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버틸 수 없었어요. 지금은 고물차를 몰고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향합니다. 대기업 때는 한 끼 3만 원 하는 도시락 먹었는데 지금은 편의점 삼각김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렇게라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퇴직 후 단순 노동으로 전락하는 이유 3가지. 나이의 벽. 50대 후반부터는 직장을 구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경험보다 나이를 먼저 보기에 관리자로 쓰기엔 부담스럽고 사원으로 쓰자니 조직에 융화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결국 갈 곳은 단순 노동밖에 없습니다. 전문성 부재. 직장에서의 경험은 기업 안에서만 통합니다. 밖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시장성이 떨어집니다. 회계사, 기술사, 간호사, 자산관리사처럼 외부에서도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면 무력해집니다. 재정 설계 부족. 퇴직금으로 몇 년 버티고 국민연금 받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에도 월 20만 300의 생활비는 계속 나가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까지 겹치면 순식간에 바닥을 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술이나 자격증은 미리 준비하자.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적인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자문직을 하려면 뚜렷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50대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급하게 배워도 쓸 곳이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계획 세우기. 요즘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은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적은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도 찾아야 합니다. 소비 패턴 재설계. 퇴직 후에는 소득 구조가 바뀌므로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파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집, 차, 보험, 외식 등 고정 지출부터 철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임원 출신인데 왜 막일을 하냐고요? 그건 오히려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어떤 직급을 가졌었느냐 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우선이고 체면보다 실속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퇴직 이후 삶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남은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명함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건강한 체력, 겸손한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 칼럼. 임원 출신인데 왜 막일을 하나요? 퇴직 후 냉혹한 노동시장,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최근 퇴직 후 건설 현장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중장년 임원 출신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이 과거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임원까지 올랐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사회적, 구조적,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방향을 제안한다. 1. 왜 임원 출신이 단순 노동을 하게 되는가? 노동시장의 냉정한 현실 고령 채용 깊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여전히 젊음을 우선시한다. 60세를 전후한 인재는 경험보다 나이와 조직 적응력에 대한 의심을 먼저 받는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버스펙, 비쌀 것 같다. 문화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흔하다. 전문성의 외부 전환 실패. 직장에서 쌓은 경력이 곧바로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임원급 업무 대부분은 조직 내 의사결정, 인사관리, 보고, 체계 등 폐쇄적이고 조직 내부 중심의 역량이다. 이 경험은 프리랜서 시장이나 창업 시장에서 활용되기 어렵다. 즉, 퇴직 후 시장에 나왔을 때 무형의 경험은 실질 소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재무 설계 퇴직금 과신. 보통 임원급 퇴직자는 몇억 단위의 퇴직금을 수령한다. 그러나 이것이 10년 이상 노후를 버틸 자산이 될 것이라 착각하면 큰 위험에 빠진다. 의료비, 자녀 지원비, 생활비, 부동산 유지비 등으로 인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며 예상보다 빠른 고갈이 발생한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 후 현실. 사례 1. 건설사 부장 출신, 하루 일당 9만 원으로 생계 유지. 건설사 부장 출신 어씨는 퇴직 후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1년 만에 자산이 바닥났다. 재취업은 실패했고 결국 인력시장에 등록해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정 수입 없이 소비만 하는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사례 2. 지사장 출신 경력 자체가 오버스펙이 된 현실. B씨는 대기업 해외 지사장을 지냈지만 중소기업에선 그의 경력을 부담스러워했다. 오히려 단기 알바나 단순 노동을 선택해야 했다. 이는 고위직 경력이 노후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례 3. 귀농 실패 후 일용직 전전. 귀농을 선택한 C씨는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 창출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결국 시골에서 일거리를 찾아 나섰고 3년 만에 도심 외곽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3.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전문성 확보 자격과 기술이 생존 수단이다.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자격증, 기술, 프리랜서 역량 등 외부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회계 자격 전산 세무, 전기가스 관련 기능사, 노무행 정제무 관련 실무 자격은 중장년층 재취업 시장에서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장기소득 구조 설계 은퇴 후에도 수익을 만들어야 단순히 퇴직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은퇴 이후에도 월 10만 2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강의, 소규모 임대 수입, 재택근무 기반의 일거리 또는 시니어 전문 자문 활동 등 다양한 소득 경로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지출 구조 재편 체면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소비 수준은 그대로라면 노후 파산은 시간 문제다. 자동차, 보험, 식비,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 모든 항목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체면보다 생존이 중요하다. 나는 임원이었으니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지라는 사고방식은 퇴직 이후 독이 된다. 4. 결론 이제는 직급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경력이 지금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시장은 과거의 타이틀보다 현재의 생산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퇴직을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시장에서 생존 가능한 역량, 탄탄한 지출 구조,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은퇴 후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좌우한다. 마지막 조언. 임원 출신인데 왜 막일을 하냐고요? 라는 질문은 이제 틀린 질문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가 진짜 질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